네, 안녕하세요. 꿀팁 베스의 이영근입니다. 요즘 이제 산란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요즘은 딱 휴식기라고 하죠. 요 시기가 이제 어떤 베스 낚시가 살짝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요. 봄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뭐 전반적으로 고기가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서 산재되어 있다 라는 느낌을 좀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봄처럼 한 자리에서 여러 마리 마리수 조과를 겪기보다는 이동을 하면서 한 마리씩 잡게 되는데 요번 시간에는 그런 이동을 하면서 한 마리씩 잡을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관찰력 그리고 포인트를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꿀팁 베스 플러스입니다. 산란이 끝나고 베스가 넓은 곳으로 퍼져나간다는 이 시기에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봄과는 조금 다른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기가 나오는 곳에서 고기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 곳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잡아도 한두 마리고 따문 고기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왠지 무는 고기가 좀 작아졌다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좋아하는 이따시만한 덩어리들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은 꿀팁 베스 플러스니까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미 지형을 알고 어느 정도 이 포인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꿀팁 베스 플러스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생물적인 요소를 한 가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요소는 정말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그 변수인 시간은요, 피딩 타임이라는 거죠. 여기가 아무리 좋은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물속에 있는 베스들이 사냥할 의지가 없으면 거기다 아무리 캐스팅을 하고 거기다 아무리 막 그럴듯한 루어를 던져서 그럴듯한 움직임을 줘도 잘 물지 않거든요. 근데 피딩 때 들어가면 야, 뭘 던져도 물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거기는 야, 뭘 던져도 눈은 나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뭐 베스가 밤에는 사냥을 안 하고, 근데 밤에 사냥하거든요. 근데 밤에 사냥 안 하고 있다가 뭐 그때쯤 되면 밥 먹는 시간이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의견에서는 좀 더 과학적인 의견인데 포식어가 갖고 있는 시력이, 혹은 어떤 움직이는 걸 쫓는 동체 시력이 피식어가 갖고 있는 동체 시력보다 일시적으로 어떤 밝기 때문에 요인을 받아서 그때 더 유리한 사냥을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피딩이라는 시간적인 요소가 어떤 좋은 포인트에서 그 좋은 포인트가 포인트 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외부적 어떤 한 가지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시간이라는 비생물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시간이라는 비생물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포인트에서 뭔가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 큰 고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계속 찾아볼 건데요. 두 번째는 이제 생물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월요일인데요. 바로 어제 KSA 인터내셔널 오픈 국제전이 있었죠. 국제전에서 우승하신 분의 메인 패턴이 뭐였냐면은 송화가루가 밀려있는 얕은 수심들을 공략을 해서 고기를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송화가루가 밀려있는 얕은 수심, 대동골이었다고 하거든요. 안동 하류에 있는 포인트인데요. 거기는 물이 맑고 그래서 캐스팅을 해도 얕은데 고기가 없는 게 눈으로도 보여요. 근데 이 송화가루가 끼면요, 그러니까 표층수온이 20도가 조금 안 되는 시즌에 막 바람이 불면 산에서 막 송화가루가 막 날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본네트나 차 위에 있으면 우리에게 아주 슬픈 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물에 떨어져서 바람에 의해서 한쪽으로 쫙 밀리면요, 이렇게 된 골창 안쪽으로 싹 물리게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끈덕하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간혹 계실 거예요. 송화가루 위로 버징을 해서 큰 고기를 잡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송화가루 밑에서 받아먹더라,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벨리나 이런 걸 타신다면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그 송화가루가 베스를 끌어모은다
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유는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베스가 송화가루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송화가루를 먹으러 들어오는 베이트 피쉬를 때리러 들어오는 고기가 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의견이고, 또 다른 의견은 얕은 수심의 맑은 물에는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 송화가루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얕은 수심에 원래 고기가 많은 시기예요. 그런데 숨을 데가 없으니까 송화가루가 커버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은신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가뜩이나 바람이 불어서 온갖 유기물이 나 있는 쪽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물적인 요소, 송화가루라는 것이 평소에는 포인트 구실을 하지 못하다가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갑자기 큰 고기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낚시터에 물이 탁하면 탁할수록 의미는 점점 더... 그거 약간 영업 비밀 아닙니까? 탁한 곳에선 큰 효과 없고 맑은 데에서는 직방이다. 이거 약간 진짜 플러스다운 얘기가 하나 더 나왔네요. 이런 송화가루 같이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커버는 맑은 물에서 더 큰 효과를 많이 거둬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이런 생물적 요소 중에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또 다른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물속에 잠겨있는 육초예요. 지금 이 시기에 물이 불면요, 물이 이렇게 쭉 빠지다가 불기 때문에 물이 쭉 빠지면 빠지는 걸 따라서 풀도 이렇게 나거든요. 점점 빠지면 계속 이렇게 따라 나는데 조금 불면 안 잠겨요. 그런데 많이 불면 이 풀이 드디어 잠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구실들을 해주거든요. 그런 육초가, 이런 인공호에서는요. 첫 번째가 이제 붕어하고 잉어가 산란할 장소를 만들어줘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베이트 피쉬들이 숨을 공간도 만들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스가 따라 들어와서 사냥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수위가 오르고 육초가 잠기면 한 2, 3일 있다가 피크가 온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 호황이 지속이 되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 거기는 이제 육초가 삭아서 썩어서 고기가 없어. 그게 이제 실제 이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고기가 거기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남아있는 건 사실 그 장소, 육초가 잠긴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좀 더 다른데, 무슨 이야기냐면 외국처럼 물이 평소에 이만큼씩 유지를 하고 있고 범람을 아주 가끔씩 하는 곳은요, 일정한 수위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수초들이 되게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물 속에 있는 풀, 수초. 그런데 이 땅 위에 있는 육초들이 물에 잠기게 되면 일시적으로 좋은 포인트가 되는데, 얘네가 썩고 나도요, 얘네가 썩어버리면 이 물고기들이 원래 수초가 있는 곳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육초가 삭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고기가 없어 라는 게 맞는 말인데, 육초가 잠기고 나서 얘네가 빠질 데가 없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공호수들은 대부분 그래요. 수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육초 안에 고기가 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잡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웜을 던지면 가라앉으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갈래로 존재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그런 의견들을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 말하는 이야기의 어떤 그 포인트는요, 생물적 요소가 어떤 포인트가 포인트 구실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정말 고기가 없던 곳에 고기를 왕창 모으게 할 수도 있고, 정말 큰 고기를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송화가루 같은 경우에 이제 송화 시즌이 막 끝나가는 시기니까요, 올해는 이제 기억만 하고 계셨다가 내년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육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곧 장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오름수위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곧 써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고서 던지러 가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얼티메이트 피싱 엑사드.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벨리. 릴 정비 수리의 모든 것 해피베스.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더 드림캐쳐스 ATG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생물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비생물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같은 한정된 공간, 제한된 공간, 제한된 포인트에서 낚시가 진행되는 워킹 낚시의 특성상 이게 차를 몰고 어떤 포인트 한번 걸어서 막 내려와서 진입을 하게 되면 이동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같은 포인트 안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송화가루나 잠긴 육초 같은 걸 잘 관찰해내는 관찰력, 이 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네에서 낚시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낚시를 가보면 유난히 잘 잡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잘 잡는 분들은 집중력이 좋은 경우도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관찰력이 되게 좋아서 저기 이렇게 풀이 좀 있고 저기 이렇게 흙탕물이 지고 저기에 돌이 이렇게 좀 있길래 제가 던졌더니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토너먼트에서 경기를 뛰는 선수들도 그런 관찰력이 경기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KSA 이번 오픈전에도 뭐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떤 비생물적인 요소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것도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들어서 한 30분 정도 바람이 한참 불었거든요, 세게.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흙탕물이 생겼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이런 어떤 흙탕물, 물의 탁도가 변하는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형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요,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흙탕물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맑은 물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만들어주는 흙탕물을 타고 베이트 피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베이트 피쉬가 있던 곳에서 그 흙탕물 안쪽은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못 들어가고 그 흙탕물의 경계선에 베이트 피쉬가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베스는 이걸 이용을 해서 사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있는 베스는 잡아내기도 쉽고요, 뭔가 떨어지면 입질도 바로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해서 꽤 괜찮게 고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어제 대회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가 생겨나는 것, 이 변화가 생겨나는 것에서의 어떤 공략법은 단순한데요. 이 흙탕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던져서, 보팅 같은 경우엔 이렇게 끌 수도 있지만 워킹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맑은 곳으로 던진 다음에 끌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쪽에서 베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흙탕물 쪽에서 빠져나오는 베이트 피쉬를 덮칠지, 뭐 흙탕물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베이트 피쉬를 덮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시도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공략하는 방법은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어떤 변화하는 지점이라는 것에서 어떤 비생물적인 요소는 지금 저쪽 건너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막 직벽들이 쫙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안동호의 산삼 직벽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고기 많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같은 직벽 라인을 이렇게 치더라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벨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직벽 공략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같은 직벽 라인을 치더라도 안반이로 되어 있는 직벽이 있고 그거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무너진 돌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듬성듬성 큰 돌이 박혀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생겨나는 곳, 그러니까 같은 경사도를 갖고 있는 직벽이라고 하더라도 큰 돌이 박혀 있거나 안반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돌이 무너져 있거나, 이렇게 그 변화가 딱딱 생겨나는 그 구간에 변화가 생겨나는 그 선에 고기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는 고기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흙탕물처럼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있는 고기들이 어떤 좀 더 이렇게 잘 문다고 해야 되나?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뭔가 이렇게 밝혀진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낚시를 하면서 경험해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은 그냥 저기하고 여기 돌이고 여기 안반이니까 저기 가면 고기 있어, 딱 던지면 고기가 종종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우리 지난 오픈전에서 우리 PD 혼자 싱글로 딱 출전한 거, 오픈전에서 잡으셨죠? 개망했죠. 근데 잡으셨잖아요, 트랜지션. 노리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같은 직벽 라인이라고 해도 직벽의 어떤 형태가 바뀌는 곳, 혹은 직벽 라인과 이렇게 평평해지는 곳이 만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사도가 바뀌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만 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좀만 더 관찰을 잘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흙탕물이 바뀌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형이 바뀌는 곳을 내가 눈으로 보고 들어가서 공략을 하면 거기에 고기가 있는 경우가, 한정된 포인트 안에서 고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반응을 받을 가능성이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으니까요. 그런 곳을 공략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비환경적인 요소들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비환경적인 요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수온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오고 차가운 물이니까 고기가 없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곧 이제 장마철이 있고 장마철이 지나서 이제 수위가 안정이 되고 고수온기가 딱 들어오면요. 표층수온은 매우 뜨뜻해지고 그 밑에 있는 물은 약간 시원한 상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서머클라인, 수온 약층이라는 게 존재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건 되게 단순한 거예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 햇빛이 여기서 쬐니까 여기만 따뜻해지고 여기는 안 데워져서 여기는 따뜻한 물이 가벼워서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차가운 물 위에. 그래서 이렇게 층을 지게 되는데 요렇게 돼 있잖아요. 땅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 요런 곳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 와서 딱 봤더니 물을 만져봤더니 물이 뜨뜻해요. 그러면 한 5m쯤 수심을 공략해보면 되겠다. 공략하는 법은 단순하죠. 캐스팅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해서 그 정도쯤 수심이 들어가는 이쯤 들어갔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팅같이 뭐 전문적으로 어탐이 막 장착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뭐 벨리 하시는 분들도 어탐 쓰시는 분도 많지만 안 쓰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온이라는 곳의 변화점 또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흙탕물의 변화, 탁도의 변화, 그리고 저런 어떤 지질의 변화처럼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고기를 무는 고기와 물지 않는 고기, 무는 환경과 물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출조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조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꿀팁 베스 플러스 이번 이야기는 사실은 좀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도 이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이제 두리뭉실하게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출조를 했다가 흙탕물 보고 던졌는데 물더라 하면서 딱 깨우칠 수도 있고 송어가루가 있는데 던졌는데 딱 물더라 이렇게 깨우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에서 절대적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시도를 해보겠다는 열린 생각과 좋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꿀팁 베스 오랜만에 본 플러스였는데요. 재미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